우리는 잘가 라고 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미래에 우리가 만날지도 모른다는 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여행을 즐겼길 바란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러고 책이 끝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대기 하드커버의 장대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의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정말 다른 점은 무엇일까? 사실 생태적으로 보면 인간은 정말 지구의 지배자입니다. 한 10만 년 전쯤에 지구를 여러분들이 수천 바퀴를 돌아도 사피엔스를 만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육상 척추동물의 99%가 인간 플러스 소, 말, 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육한 그런 동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구라는 행성은 인간의 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뒤덮은 이런 성공적인 종이 되었는가,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그런 탐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과 다음번에 좀 나눠서 그런 것에 대한 대답들을 주었던 연구서, 그런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대답의 책은 시간의 지배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토마스 서든도프라고 하는 연구자와 그 동료들이 쓴 책이에요. 토마스 서든도프는 호주의 연구자인데요. 인지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진화심리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분이 아마 두 번째 책인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더 갭이라는 책입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인간과 다른 동물들, 인간도 동물입니다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큰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동물학자들은 그 갭을 대체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 갭이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책은 번역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더 갭이라는 책에서 했던,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시간 여행자다. 다시 말해서 멘탈 타임 트래블을 하는, 정신적인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 주장을 가져와서 오늘 이 책 한 권으로 묶은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제가 또 추천사도 썼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인간의 예지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지력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미래를 막 통찰하고 막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자, 그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예측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을 지구의 정복자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지력이 무엇이고, 그런 사례들은 무엇이고,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 과거를 보는 힘이잖아요. 기억력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예지력을 발달시키고, 또 진화적으로 보면 다른 동물들과 이 예지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예지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만들게 됐고 문명을 만들게 됐는지, 근데 그 문명이 어떻게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인간의 먼 과거부터 근 미래까지를 훑고 있는 그런, 이 책 자체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되게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그런 연구 사례들이 곳곳에 나와 있고, 또 재밌는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화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일화예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화기억은 3년 전에 누구랑 여행을 갔다, 한 달 전에 누구랑 골프를 쳤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일화기억이에요. 일화기억과 일화예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내일 누구랑 영화를 볼 거야, 일종의 볼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측인데, 그게 일화와 관련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일화 기억의 특징은,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 중에 하나가, 기억은 어떤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의 기록인데 그걸 인출하는 과정이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에 대한 인지심리학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억이라는 것이 재구성된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단서로 해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에 맞게도 되고 우리의 유리하게도.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법정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어떤 목격자가 증언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기억이 있다, 이런 걸 봤다. 하지만 사실상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들을 찾죠. 그런 기억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 기억이 상실된 사람들, 뇌가 손상돼서, 예를 들면 해마가 손상돼서 기억이 상실된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의 상상마저도 할 수 없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과 일종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간의 커플링 되어 있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도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사실은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가 여러 시나리오를 그린 것도 마치 과거에 내가 이거를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같은 것과 미래에 대한 예측 같은 것도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이런 예지력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런 연구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연구는 뭐 저자의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볼펜을 제가 떨어뜨리면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요 밑에가 있겠죠, 그죠? 이건 뭐예요? 뭐 중력을 이해한다는 측면보다는 뭔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밑에 가 있을 거야, 미래에는.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동물들도 이것이 떨어지면 이 밑으로 시선이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 Y자 통을 만들어요. 그거를 거꾸로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 구슬이나 공 같은 걸 놓습니다. 여기로 떨어지거나 여기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확률적으로 반반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대략. 자, 그러면 공을 여기다 떨어뜨릴 테니까 그 공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으면 여러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보상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이 여기 떨어지면 Y자 관이 있어서 동시에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으로 그 관을 맞겠죠. 그러면 여기 떨어지거나 여기 떨어지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잡히니까 그 공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 A는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이쪽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걸 상어 베타적 예측이라고 합니다. 이 상어 베타적 예측을 4살 된 아이들부터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다른 동물들을 하느냐? 놀랍게도 고릴라, 오랑우탄, 보노보 이런 애들 못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막 쌓여다 보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에 차이가 있구나. 물론 까마귀에 대한 많은 연구들도 혹은 뭐 다른 영장류 이런 애에 대한 연구들도 보면은 예측을 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예측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것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다. 야, 뭐 오랑우탄은 원숭이들이 뭐 예측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정교하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연구자의 역할인데 그 연구자들의 엄격한 연구를 따르면 예측력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시멜로 연구도 되게 재밌는데요. 보통 마시멜로 연구하면 우리가 만족된 지연 연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사탕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너 지금 사탕 먹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잠시 갔다 왔을 때 네가 사탕을 안 먹고 있으면 내가 사탕 2개를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나가는 즉시 먹고 어떤 아이들은 좀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거죠. 봤더니 실험자가 와서 2개를 먹었던 아이들이 장기 연구를 해보니까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시멜로를 나중에 기다렸다 2개를 먹은 친구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실험을 조금 바꿔서 실험자가 이렇게 합니다. 재미있는 거 우리 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부류는 진짜 실험자가 재미있는 도구를 가져왔어요. 또 어떤 실험부는 그냥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실망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시멜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 그룹은 재미난 걸 가져왔으니까 이 아이들은 마시멜로 실험했더니 더 많은 친구들이 나중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실험 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또 실망시킨 그 그룹에서는 마시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냥 먼저 먹는 애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실험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그것은 단지 뭐 자기 조절 능력 이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 것, 그 사람의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예측은 굉장히 정교하다. 이런 식의 연구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바, 이 책의 한 챕터에서는 뇌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냐, 우리 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측기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뇌들도 예측을 하겠지만 우리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근미래뿐만 아니라 조금 중장기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상상이라는 것이 어떤 자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상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음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그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떻게 물리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뛰어난 예측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측력이 어느 순간 도구를 만들게 됐고, 그죠?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과적인 추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예지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도구도 만들게 됐고, 그거를 가르쳐주고 교육함으로써 또 문명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또 그래서 예지력을 촉진시키고, 그 왜 뉴턴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난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결국에는 인류가 진화시킨 예측력 위에서 또 다른 예측을 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독특한 종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태적인 똑똑함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발명한 존재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되게 재미난 부분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찌 보면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책은 우리가 멘탈 타임머신을 진화시킨 그런 종이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멘탈 타임머신은 방금 지나간 사건의 기억이나 조만간 마주칠 기회들이 있는 매우 짧은 여행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 타임머신은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고 통제하게 하는 탐구로 우리를 이끈다. 이 머릿속 기계는 기대의 기쁨과 깊은 두려움을 가져오며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목표를 위해 힘겹게 나아가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맹세하게 한다. 또한 향수와 반추, 음모와 계획, 걱정과 두려움, 약속과 의무, 믿음과 희망, 그리고 의지와 포부처럼 우리가 의도하는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을 가져온다. 이 멘탈 타임머신과 함께 우리는 우리가 달려온 곳과 달려갈 곳 사이에서 삶의 이야기를 엮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 여행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또 상상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서 저는 과학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약간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동물들도 사람처럼 서로 만나면 인사한다. 침팬지는 안녕이라고 말한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포옹을 하거나 뽀뽀도 한다. 그러나 제인 구달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침팬지 연구의 대모시죠. 제인 구달이 지적한 것처럼 이들이 잘가 굿바이 라고 말하는 법이 없다. 인간은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이 내일 다시 교차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유일한 동물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감동적이죠. 우리는 잘가 라고 하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미래에 우리가 만날지도 모른다는 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여행을 즐겼길 바란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러고 책이 끝나요. 자, 이 책을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저처럼 이제 인간의 독특성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독자들이 굉장히 재밌게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을 내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잠깐 읽고 끝내려고 해요. 자, 맨 마지막에 제인 구달 얘기로부터 제가 시작을 합니다. 다른 동물도 만나면 반가워 서로 인사를 나눈다. 그런데 인간은 작별 인사를 나눈 유일한 동물이란다. 저마다의 시간의 수평선에서 교차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 말이다. 인간은 미래를 기대하고 걱정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의 이러한 멘탈 타임머신 능력에 대해 인지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해온 저자들은 이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진정한 간극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예지력에 대한 놀라운 과학적 연구들이 가득한 이 책은 기억, 후회, 기대, 걱정으로 일상을 보내는 독자들에게 엄청난 지식과 통찰, 그리고 진짜 힐링까지 선사할 것이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모든 시간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다. 최선을 상상하고 최악을 준비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지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추천사를 썼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독특한 존재가 되었는가? 시간을 발명했기 때문이다. 내일을 발명했기 때문이다. 라는 책, 시간의 지배자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것과 관련돼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